여론조사 깜깜이 전후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하는 추세에 있다. 동반 하락을 하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 주말 사이에 일어난 상황들은 많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막판 총력전을 다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오늘 격전지 대구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대구시장 후보로 나갔죠. 김부겸 후보가 이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민주당 후보죠. 이런 글을 씁니다. 민주당을 견제하고, 자기가 민주당이면서 이렇게 선거 막판에 지지자들을 이렇게 투표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전국에서 막 일어났는데, 김부겸 후보는 민주당을 견제하고, 본인이 민주당인데 건강한 보수 만들고 대구 경제도 살릴 1타 3피 김부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도 이재명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이 특검법은 제 김부겸이 못하게 막겠다. 자, 이재명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민주당 후보가 내가 앞장서서 못하게 막겠다. 그만큼 그 역풍이 엄청나게 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역풍이 보니까는 이재명 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슬그머니 이 선거 뒤로 돌린 겁니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견제 필요하다. 추경호 후보보다 저 김부겸이 민주당을 더 잘 견제할 수 있다. 제가 하는 말을 민주당이 더 무서워한다. 자, 얼마나 지금 본인이 선거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구에 퍼져 있으면은 선거해보면 알죠. 자기가 이재명을 저격을 하는 겁니다. 공소취소 그 절대 못하게 내가 막을게.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글쎄요. 아마 선거 끝나면은 이 김부겸 후보는 만약에 만에 하나 당선되더라도 뭐 중앙 정치에 뭐 관여도 못할 겁니다. 지금 그 민주당 좌파 안에서 김부겸 정치적 존재감은 거의 없죠. 뭐 다른 부분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지금 구도상 좌파 내의 분위기상 그런 여지는 뭐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의미심장하죠. 민주당을 견제를 하겠다. 내가 이재명 공소취소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막판이 지금 팽팽하기 때문에. 추경호 후보 당연히 아니 선거 막판이 되자 선거꾼들의 정치 공세가 이어진다. 뜬금없이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을 견제하겠다고 나서고 갑자기 막대한 예산을 가져오겠다면서 공수표를 남발한다. 그렇지만은 특히 김부겸 후보가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대구 시민이 분노할 때는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주저했던 것은 잊었나. 그리고 어쨌든 보수개혁은 추경호가 한다. 그러니 지금 막판에 여러 가지 초접전 지역에서 다양한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판 총력전을 펼치면서 그렇게 되는데, 어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죠. 지난번에 칠성시장 갔고 어제 서문시장 방문했고, 어제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서 전재수 를 상대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 지역도 상당히 접전입니다. 여기도 투표장에 가야지 얘기입니다. 박형준 후보 지원 요새도 했고, 또 부산 북갑에 박민식 후보 또 같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은 성동구로 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 얼마나 이 선거가 다급하고 이번 선거가 중요하고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정말 보수가 무너지는 이 지경이 되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링거까지 맞아가면서 전국을 다니고 있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서울 숲 2005년에 개장한 서울 숲에 갔는데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뭐 서울에 안 계신 분들도 서울 숲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성동구에 있습니다. 성동구가 민주당 후보로 나온 정원호가 그 삼선 구청장을 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정원호는 마치 그 성동구에 있는 자기가 구청장으로 있었던 서울 숲 사업을 자기 업적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2005년에 개장을 한 서울숲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식이 가장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죠. 오늘 서울숲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났는데 서울숲 만들 때 반대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 결국 이루고 나니 모든 서울 시민이 아주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좋은 공원이 됐는데 본인이 서울시장 할 때 청계천 이제 거기 다시 복원하고 티머니 같은 것을 하고 또 뭐 환청제도 이런 것도 다 했었죠. 그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그때는 야당 시장이었는데 열심히 일만 해서 일을 이뤄냈는데 그걸 할 때 반대가 너무 많았는데 정치인들이 몰려와서 시장 물러가라고 했을 정도다. 무조건 이제 반대만 하던 좌파에서 그걸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효과가 좋고 하니까는 자기들이 한 거라고 생색을 공을 가르쳐야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울 숲 개발은 이명박 시장 때 추진됐고 성수동을 특정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오세훈 시장이 할 때 다 한 일이다. 그런데 정원호 후보가 성수동 개발을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타나서 등장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선거 판세가 지금 어떻게 되실까? 저도 상당히 궁금해서 어제 오늘 여러 군데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론조사 공포는 할 수가 없죠. 여론조사를 여러 곳에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다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각 당에서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표를 할 수가 없고 주변에 이렇게 일종의 찌라시처럼 다니는 것도 있는데 그걸 또 다 믿을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이제 깜깜이 이후 민심을 흐름을 좀 보려면은 그 부분 공표가 안 되는 여론조사 이것도 좀 봐야 되고 각 당이 하는 자체 조사도 좀 취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조사도 지금 못하죠. 정당 지지율 조사도 뭐 선거와 관련되니까 못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공표가 안 되죠. 그런데 이재명 지지율 조사는 지금 공표가 하나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깜깜이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류가 지금 계속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확 가속이 되면은 여러 곳에서 역전이 막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청신호는 켜져 있다. 푸른 신호는 켜져 있기 때문에 이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많이 나가면은 여러 곳에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비롯해서 정청래나 이쪽에서 깜깜이 이후에 여론조사 공표를 못한 이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날쌘 반응들을 막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좌파 진영에 전체적으로 좀 초조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재명이 이틀 연속 SNS를 통해서 그 주말 동안에 투표 동료 메시지를 빙자를 해서 완전히 갈라치기, 노골적으로 이 우파 진영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우파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참 둘러붙이고 있는데 이것도 참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야기죠. 과거 대통령들이 이 투표 동료 메시지를 낼 때 보면은 이 어떤 뭐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런 보편적인 메시지를 내죠.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은 뭐 국민 통합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망치는 자들이 안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적과 악원을 구분하는 그 용어를 쓰면서 계속 투표 동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좌파를 투표장에 가서 가라고 동료를 하는 거죠. 그냥 노골적으로. 지금 국민 갈라치기입니다. 뭐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 이제 우파를 겨냥을 해서 그쪽에 투표하면 안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막 내고 있죠.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이 그럼 누구냐? 지금 이재명 아니냐? 이런 이제 반박까지 넣으면서 지금 뭐 공방도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전투표 하다가 기표소를 나와서 투표용지를 막 보여주면서, 그 영상 보시면은 투표용지 다 보입니다. 카메라가 줌인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이재명이 2번 찍다가 나온 거 다, 죄송합니다. 1번 그 민주당 찍다가 나온 거 다 지금 다 확인했을 겁니다. 그 영상 보면은 옆에 김혜경 씨도 뻔히 쳐다봅니다. 이재명이 들고 이렇게 기표한 거 가지고 이거 왜 이 반쪽밖에 안 찍히지? 이제 그 김혜경도 뻔히 쳐다봅니다. 뭐 당연히 자기들이 찍은, 그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봐, 나처럼 이렇게 투표하라고 개딸들한테 막 메시지 던진 거 아니냐? 빨리 투표장에, 본투표장에, 그때 사전투표니까 사전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라. 의도적으로 했다는 그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이 당황을 해가지고, 투표용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상관없어. 일반 국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제왕입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직원을 손으로 깔짝깔짝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여기 뭐 직원인가 뭐 감독관인가 뭐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일로 와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재명이 집권 1년 동안 이 국민을 우습게 하는 그런 인식이 배어 있으면 이런 행동이 나왔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유권자들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됐죠. 이제 비상계엄을 한 그 대가로, 그런데 비상계엄을 한 이유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의 국정 발목 잡기, 무차별 탄핵, 예산 폭거 이런 것이라고 했고, 그 헌재에서 그 판결을 내릴 때도 그런 부분을 적시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그 국정 발목 잡기 같은 것을. 그런데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을 안 졌죠. 안 졌을 뿐더러 오히려 내란몰이를 하면서 본인들은 막 그 비상계엄의 시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쪽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헌재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성은커녕 언급도 없이 내란몰이로 막 하고, 지금 선거도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그러면은 사법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그 부분뿐이 아니고 또 다른 5개 재판도 다 멈춰놓고 했으면은 국민이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번 선거,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 이것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나가야 됩니다. 정청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막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심이 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지원 요새를 나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막 강하게 비난을 하는 것도 그만큼 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죠. 정청래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막 싸잡아가지고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 3인방이다. 감옥 3인방들이 이재명을 부정하고 흔들고 있다. 왜 그 선거판에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은 재판 5개 중단된 그 상태에서 본인이 선거법으로 완전히 피선거권에 날아갈 일보 직전에서 머물러 있는 그 상황에서 선거 지원하러 막 다니는 거죠. 정청래는 내란의 큰 불은 잡혔지만 내란의 잔불들이 준동하고 있다. 내란의 잔불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또 내란 타령, 내란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다시 또 참패를 해서 내부 분란에 휩싸이고 하면은 이재명 정권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뭐 개헌부터 못할 게 없겠죠. 그것을 최소한으로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 이번 선거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뭐 어떤 공포가 되지 않는 여론조사, 각 당의 자체조사 이런 것은 지금 막판 추격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 조사는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사저널 기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지원에 보수 결집 물음표를 쳤지만은 지금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59.1%로 2주째 하락. 이제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59, 60%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주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 하락하는 중에서도 시사저널도 저 제목을 달았죠. 박근혜 지원의 보수 결집. 무슨 뭐 딱 단정을 하지 않았지만은 보수 결집을 한 것 아니냐. 자, 이런 그 보도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26일부터 29일까지면은 28일부터 지방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이 공표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아니지만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재명에 대한 국정조사 지지율이죠. 그러니까는 28일, 29일 깜깜이 기간 들어간 이후의 그 민심도 여기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59.1%로 집계가 돼서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이제 하락을 한 것이 중요하죠. 이재명은 이 기간 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부산도 가고 막 가서 막 지역 발전 공약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이야기를 했고, 또 SNS를 통해 가지고 그 국민 갈라치기 하고 이런 상황까지 다 벌어졌는데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른 것이 아니고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겁니다. 26일부터 29일까지니까 28, 29일 깜깜이 기간도 들어갔다. 그리고 이재명 국정 지지도가 5월 2주차에 60.5%를 기록한 뒤에 3주차 59.3, 4주차 59.1, 2주 연속 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공표 기간 금지 기간에 들어간 이후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그 사이에 이재명은 여러 가지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해서 선거판에 개입을 하고 난입을 하고 했는데 이재명 지지율이 하락 추세다. 그렇다면은 그것보다는 이 보수 결집이 이재명의 지지율을 하락세로 돌아세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리얼미터가 주로 이제 민주당에 유리한 조사 결과를 많이 내놓는 기관입니다. 근데 리얼미터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돌파라는 경제적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소문 붕괴 참사 같은 안전 분야의 악재가 터진 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국민의힘 유세 지원으로 보수층까지 결집을 했다. 리얼미터가 그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 민주당 정청래를 비롯해서 무슨 도움도 안 될 거야, 오히려 손해일 거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원 요새에 대해서 손해일 거다 그거 하고, 조갑재, 홍준표 이런 사람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나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여론조사 회사에서 좀 민주당에 가까운 편인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국민의힘 유세 지원으로 보수층까지 결집을 했기 때문이다. 코스피가 막 치고 올라가는데도 원래는 코스피하고 이재명 지지율이 막 정비례하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비례 비슷하게 가는 것은 국민의힘이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투표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투표장으로 가서 그 분노한 민심을 그대로 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이스 리서치 그리고 국민 리서치 앤 컨설팅 그룹에서 매주 이제 국민 여론 동향 분석이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이면은 지난 일주일이면은 여론조사 깜깜이 금지 그 전후가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이재명의 지지율은 하락 추세고 또 정당 지지율에서도 이 국민의힘은 약간 올라가고 민주당은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기간 이후에 여론이 확 바뀌어서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은 그 5월 들어서 계속 이어왔던 그 가파른 추격세가 지금 계속돼서 그 이제 턱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이제 다 따로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는 그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이것을 막판 역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투표장에 가서서 유권자들이 할 몫이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고 투표 참여를 다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